기회를 또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작년 같은 하락은 보통 한 5년 정도에 한 번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거의 막 1, 2년에 한 번씩 좀 오는 정도로 좀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진 것 같고 실질적인 뭐 펀더멘탈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그런 휘어잡는 이제 내러티브, 그러니까 시장 대중 심리를 좀 움직이는 그런 내러티브 중심의 투자, 그다음에 사람들의 뭐 거시 심리학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 더 좋은 결과를 낼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주로 좀 투자를 해왔었는데 팔란티오도 약간 그런 덕후몰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종교와 같은 팬덤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좀 작년에 저는 투자를 시작했던 것도 이제 AI 데이터 센터 쪽, AI가 결국 토큰을 생산하는 AI 공장 같은 게 결국 AI 데이터 센터니까 GPU들을 이제 전력망이랑 연결해서 그리고 이제 AI 공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들에 좀 투자를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우주 섹터 아니면은 뭐 로봇 섹터 쪽도 요즘은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투자, 내일의 가치 머니가이드 4 영월드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5,000피를 돌파한 이후 시장은 폭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역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너무 올랐다는 공포심과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한다는 불안감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투자 기회를 찾는 방법과 실전 투자자의 전략, 그리고 자산 배분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에 성공해 퇴사하고 지금은 투자사와 콘텐츠 제작사 대표이면서 유튜브 세상학개론도 운영하시고 책도 쓰고 계시는 한정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가 5,000피를 찍고 나서 지금 폭등, 폭락을 지금 좀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미국 증시 역시 계속 상승하다가 지금은 좀 분위기가 달라진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커진 원인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앞으로 장세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변동성은 사실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항상 뭐 정답이 있진 않지만 되게 단기 투자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릴 때 특히 좀 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투자를 많이 안 하시던 분들이나 아니면 좀 먼 미래를 보고 이제 투자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제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 그러니까 뭐 회사 자체를 산다기보다는 가격 상승 자체를 사기 위해서 이제 몰린 단기 투자 자금이 많으면은 좀 짜잘한 이런 시장 흔들림에도 쉽게 이제 가격 변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금 깨고 주식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투자에 뛰어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동성도 자연스럽게 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AI 쪽이 요즘 너무나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AI 이거 버블이 아니냐,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냐라는 버블론이 우세했다면은 요즘 버블론보다도 AI의 위협이 이제 실제로 다가왔는데 AI로 인해서 이제 망할 섹터들이 뭐 어디가 있을까 우려 때문에 막 곳곳이 막 빠지는 섹터도 있기도 하고 오르는 섹터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좀 변동이 큰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뭐 유튜브나 자료, 뭐 기사 등을 보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대폭락했을 때를 신이 주신 기회라고 언급하시고 당시에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셨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기회가 앞으로도 더 남아 있을까요? 저는 항상 온다고 생각해요. 뭐 작년 4월에도 관세 폭락이 왔었고 거의 한 코로나에 준하는 정도의 좀 전체적인 하락을 불러왔기 때문에 뭐 저도 그때 뭐 주식 투자를 많이 진입을 했지만 그때 또 들어가신 분들은 평단이 굉장히 좀 괜찮은 상태에서 지금 변동성 정도는 뭐 크게 개의치 않을 정도로 너무나 이제 매력적인 가격이 왔었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또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작년 같은 하락은 전체적으로 그런 시장이 하락을 맡으려면 보통 한 5년 정도에 한 번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하고 코로나 정도의 하락은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온다고 옛날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거의 막 1, 2년에 한 번씩 좀 오는 정도로 좀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진 것 같고 그런 주기가 좀 빨라진 것 같기도 합니다. 뭐 닷컴 버블 때나 뭐 서프라임 모기지 때는 뭐 유튜브도 없었고 크립토나 아니면은 뭐 주식 관련해서 뭐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없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보를 얻고 투자 얘기를 하는 데가 어떻게 보면 뭐 신문이나 아니면 뭐 그냥 뭐 오프라인으로 얘기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 빠르게 이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그런 정보가 공유되고 시장 심리가 적나라하게 보이고 반응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뭐 공포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것 같고 뭐 그런 환희도 오래 가지 않는 것 같고 뭐든지 다 페이스가 약간 빨리빨리 이렇게 좀 줄어든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하신 뭐 10년 전, 5년 전보다는 최근이 훨씬 더 그런 템포가 빨라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재테크 인플루언서나 그런 투자 관련 그 논의들이 더 좀 활발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점점 더 그런 하락을 낚아챌 기회들은 점점 좁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지난해 국내 이제 한국 증시 수익률을 보면 거의 글로벌 탑 수준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올해 들어서도 더 오른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 한국 증시의 경쟁력 어느 정도라고 좀 평가하시나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사실 국내 증시에 투자하기 좋은 시기긴 하죠. 왜냐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처럼 그 글로벌 내러티브의 중심이 있던 적이 없었거든요. AI 열풍의 이제 병목이 원래 엔비디아 GPU로 이제 혼자 이제 즐기고 있다가 GPU가 아니라 이제 전력망에 연결하는 게 병목이다. GPU를 많이 해놨더니 이걸 꼽을 데가 없네.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전력망이 또 이제 병목이라고 했다가 지금 이제 반도체가 이제 AI의 가장 큰 병목인 상태인데 그 병목의 중심에 있는 세 개 회사가 있거든요. 뭐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이런 반도체 회사들의 세 개 중에 두 개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진짜 전 세계적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 국장이 아니게 된 느낌? 그렇죠. 이제 뭐 국장 탈출 지능순이라는 말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죠, 다들. 지금 대표님 말씀만 들어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인데 이제 대표님께서는 국장 투자는 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뭐 국장이 매력적이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사실 뭐 다른 게 매력적인 게 보이지 않았다면 국장을 저도 투자했을 것 같은데 뭐 저는 사람마다 뭐 매력도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더 잘 공부할 수 있고 내가 더 깊게 팔 수 있고 남들보다 좀 색다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도체 분야는 제가 반도체 전문가도 아니고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전문가들도 종종 틀리실 정도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병목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국장보다는 사실 미국 주식 그 시장이 제가 이해하고 공부하기에는 사실 저도 편한 감이 있어가지고 미 증시를 더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긴 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병목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과거에 이제 대표님께서 투자하신 거 보면 뭐 2020년에 이제 팔란티어를 되게 일찍 투자하신 걸로 알고 있고 뭐 엔비디아도 좀 일찍 투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 두 종목이 뭐 전 국민이 아는 되게 유망한 종목은 아니었을 텐데 무엇을 보고 그런 좀 투자 결정을 하신 걸까요? 사실 뭐 엔비디아는 뭐 크게 투자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길게 투자하지도 않았어가지고 저도 막 AI의 미래가 엔비디아가 될 것이다라는 정도로 깊게 공부하지 않았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중점적으로 투자했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팔란티어를 2020년 말부터 한 2021년 또 이제 중점적으로 좀 하기 시작해가지고 좀 늘려갔었는데 저도 그 전에 이제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봤던 게 이제 테슬라도 지금으로 하면 한 10몇 달러에 투자를 했었었고 비트코인, 비트코인도 평단이 한 800만 원 정도고 이더리움도 한 20만 원 정도로 굉장히 일찍부터 투자를 했었는데 그때 투자했던 것들의 공통점이 다 약간 팬덤을 불러 모으는 투자였거든요. 점점 이제 뭐 재무제표나 실질적인 뭐 펀더멘탈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그런 휘어잡는 이제 내러티브, 그러니까 시장 대중 심리를 좀 움직이는 그런 내러티브 중심의 투자, 그다음에 사람들의 뭐 거시 심리학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 더 좋은 결과를 낼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주로 좀 투자를 해왔었는데 팔란티오도 약간 그런 덕후몰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종교와 같은 팬덤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었고 그런 게 이제 미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금씩 저 피터 틸의 회사들이 좀 그런 것들을 좀 모으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뭐 지금도 이제 이어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뭐 소프트웨어 쪽이나 뭐 AI 그때는 뭐 AI가 큰 그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챗GPT도 없었고 그때 뭐 데이터와 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뭐 세상을 더 뭐 다르게 해석하는 뭐 이런 스토리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거를 좀 되게 그 회사 자체의 펀더멘탈보다도 그 회사 자체의 뭔가 매력과 스토리에 끌리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되게 많이 몰리는 걸 보고 이것도 뭔가 좀 큰 사고를 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달러대 정도에 있다가 팔란티어 주가가 한 7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엄청 욕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투자하신 다음에 네, 투자하고 이렇게 7달러까지 갔다가 또 6달러, 7달러까지 갔다가 또 그게 다시 어떻게 180달러까지 갔었으니까 그래서 되게 좀 파란만장한 스토리이긴 했습니다.
그 팔란티어 7달러 시절은 이미 다 지나갔으니 이제 제2의 팔란티어 어디서 나올 거냐 이게 사실 투자자들은 제일 큰 관심사일 텐데 좀 어느 분야에서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사실 그런 매력적인 섹터를 찾을 때는 가장 이제 탑다운으로 좀 생각하게 되는데 결국 투자는 좀 저는 미래를 예상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하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제 날씨는 예측할 수 없지만 계절은 예측할 수 있다. 좀 장기적인 미래는 사실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지만 사실 단기적인 거는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로서 단기적인 뭔가 등락을 예측하려고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미래에 뭐가 더 뜰까, 어떤 큰 움직임이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 결국에 어떤 미래가 가장 실현될 확률이 높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이 바라는 미래, 힘센 사람들이 그리는 미래가 가장 실현될 확률이 높은 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좀 어떻게 보면은 힘센 사람 보면 트럼프, 미국의 정치 권력이라든가 아니면 빅테크 같은 기술 권력, 아니면 블랙락 같은 금융 권력들이 뭘 만들고 있는가라는 걸 봤을 때 거부할 수 없는 이제 멈출 수 없는 메가 내러티브가 이제 AI라는 게 있고 AI는 거의 인터넷이나 모바일보다 더 큰 아마 혁명일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AI라는 큰 내러티브 속에서 이 AI 내러티브의 성장을 막는 것들은 뭐가 있지? 그 병목은 뭐가 있지? 그 병목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거나 아니면은 다음에 생길 병목을 미리 좀 쥐고 있으면은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세부 섹터를 좀 찾아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작년에 저는 투자를 시작했던 것도 이제 AI 데이터 센터 쪽, AI가 결국 토큰을 생산하는 AI 공장 같은 게 결국 AI 데이터 센터니까 GPU들을 이제 전력망이랑 연결해서 결국 이제 AI 공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들에 좀 투자를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우주 섹터 아니면은 로봇 섹터 쪽도 요즘은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분야가 이제 아이렌이나 로켓랩 투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어디 기고에서 봤습니다만 AI 관련해서는 GPU보다 전력망을 좀 더 주목하라는 말씀도 결국 이런 맥락에서 하셨던 거죠. 네. 최근에 정말 특히 주목하고 있는 어떤 권력자라든지 아니면 현상, 어떤 정책의 구조적인 변화가 좀 있으실까요? 저는 아무래도 올 한 해에는 트럼프가 새해부터 이제 베네수엘라 그러면 이제 침공을 공습을 하고 그린란드 사태도 그렇고 전쟁에 대한 긴장을 계속 높여놓으려는 좀 분위기가 계속 조성이 되잖아요. 방산 쪽이나 그런 자국주의 아니면 좀 그런 미국의 행동주의 그런 움직임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국장에 되게 좋은 중요한 시기인 게 그런 AI 반도체나 어떤 방위 산업 같은 것도 트럼프가 만들고 있는 진짜 글로벌 내러티브에 어떻게 딱 중심에 한국이 있기 때문에 좀 어느 때보다도 좀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좀 매력적인 기회라고 생각은 하지만 단기적인 뉴스만 보고 그러니까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그런 급등주만 찾아서 이제 투자를 좀 하고 사고 팔고 하는 분들은 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좀 양날의 검인 장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서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좀 드려볼 텐데요. 대표님께서 초기에 투자했을 때보다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한 7만 달러 선 밑으로 내려왔더라고요. 하락세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 비트코인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 시장은 사실 작년부터 나왔던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이제 크립토 시장의 호재는 사실 미국이 이제 도입하기 시작한다.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크립토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제 생겼던 것들인데, 사실 크립토 투자자 분들은 되게 빨리빨리가 익숙하실 거예요. 증시에서 한 1, 2년 가는 내러티브가 크립토에서는 한 달 만에 트렌드가 바뀌기도 하고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 크립토 수도가 된다고 이제 트럼프가 했는데 왜 안 오르지? 라는 뭔가 되게 인내심을 못 갖고 이제 되게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사실 국가에서 이런 크립토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결국에 법제화가 좀 이루어져야 되고, 작년에 통과됐던 지니어스 법안도 사실 시행되려면 한 1년 이상이 걸려야 되고, 클래리티 법안도 최근에 표결이 예정돼 있다가 코인베이스가 약간 또 쿠사리를 놓으면서 이제 올해 안에 통과될지 말지도 좀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좀 클래리티 법안도 좀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통과되고 제대로 이제 사업화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작년부터 나왔던 호재들이 실현되는 미래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는 당장 빠르게 보이는 호재는 크게 없는 것 같고,
코인베이스나 전통금융이 싸우는 걸 좀 멈추고 잘 합의를 해서 좀 법안이 잘 통과가 된다든가 그 후회를 좀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 뭐 늦어도 올 하반기나 뭐 내년쯤에는 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뭐 내가 어떤 호재를 보고 아니면 어떤 뭐 전제를 깔고 투자를 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고 그 전제가 사실 밀렸으면은 그거에 맞게 좀 투자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좀 긴 미래를 뭐 확신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하고 좀 토큰화 자산들이 다 토큰화되는 그런 미래를 보고 있다면은 사실 오히려 요즘 같은 뭐 조롱을 받고 있는 때가 되게 모으기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매수할 수 있는 뭐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어떤 분들에게는 난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길 원하니까 다른 매력적인 섹터의 상승을 놓치는 리스크가 기회비용이잖아요. 그러려면 나는 크립토를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그러면은 나는 오히려 천천히 모아가고 싶었는데 오히려 기회를 넓게 주니 좋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본인의 전략과 이제 목표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쪽은 따로 투자는 혹시 하실까요? 부동산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결국에 저도 집도 투자의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면 왜냐면 돈이 들어가는 거고 내 돈이 들어가면은 기회비용이 생기는 거니까 투자 개념으로 좀 바라봤을 때 크게 매력을 저는 못 느끼긴 했어요. 서울집값이 평당 1억이다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상방을 본다고 했을 때 뭐 일본의 가장 좀 비싼 뭐 아자부다이 힐스나 이런 데가 뭐 3억에서 뭐 5억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 집이 그럼 여기서 다 평당 3억으로 다 갈 수 있을까? 그러면은 아무리 높아봤자 남은 상방이 한 3배에서 5배일 텐데 3배에서 5배 정도는 사실 주식시장에서도 충분히 몇 년 안에 노려볼 수 있는 좀 수익이기 때문에 부동산 구매에 따르는 요즘 많은 프로세스들과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해서 과연 좀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부동산 자체의 수익률은 뭐 크진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해야 의미가 있는 수익률이 아닌가. 그래서 레버리지를 잘 못하게 돼 있다 보니까 좀 수익률 측면에서 매력도는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냥 월세로 사는 게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저도 그래서 월세로 살고 있고요. 구독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럼 대표님의 포트폴리오는 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좀 궁금할 텐데 일단 저는 비상장 주식도 상당히 많아서 그거를 뭐 포함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 뭐 국내 주식을 거의 안 한다고 하긴 했지만 사실 비상장 주식까지 합치면 거의 국내 주식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비상장 주식은 뭐 사실 비율을 따지기가 밸류에이션이 뭐 제가 투자했을 때 가치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미 밸류가 후속 투자를 받아서 훨씬 높아지는 데들까지 하면은 뭐 이익 밸류로 해야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지긴 하고 결국에 엑싯을 뭐 하냐 마냐에 따라서 훨씬 가치가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장 쪽으로만 보면은 요즘에 이제 코인보다는 작년부터는 이제 주식 위주로 그 비중을 늘려왔고 코인보다는 사실 주식이 훨씬 더 이제 상승률도 훨씬 컸다 보니까 뭐 아이랜 같은 경우도 작년 제가 4월에 투자했을 때 대비 한 10배 정도 이제 올랐고 로켓랩도 한 $20대 투자를 했었는데 그것도 좀 한 4배 정도 정도 오른 것 같고 그 상승률에 따라서 약간 주식이 조금 훨씬 많아진 감은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직장 다니셨을 때 투자하셨을 때는 비트코인 위주였던 건가요? 그때? 처음 투자했을 때는 사실 뭐 대학생 때였고요. 그때 국내 주식 위주로 했었었고 뭐 네이버나 더존비즈원 뭐 이런 그런 것들 하면서 찔끔찔끔 이제 뭐 재미를 보다가 신입사원으로 이제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그때 코인과 미국 주식을 조금씩 이제 사기 시작했었고요. 그때 테슬라를 한 $200대 좀 샀었는데 테슬라와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이제 처음 많이 좀 모아가고 수익을 봤던 자산이죠. 그리고 대표님만의 어떤 종목이나 어떤 투자 분야를 찾는 또 원칙 혹은 노하우가 있다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제가 좀 공부를 좀 할 만한 공부를 한다고 내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분야인가 라는 게 되게 큰 것 같고요. 저는 투자가 결국 심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시 심리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를 좀 미리 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팬덤이 몰릴 만한 그런 자산에 좀 미리 들어가 있거나 너무 깊게 판다거나 모든 섹터를 다 공부한다거나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분야를 좀 파거나 아니면 좀 탑다운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큰 흐름은 이제 좀 보이거든요. 그 안에서 내가 좀 재미있게 공부하고 팔 수 있는 부분은 어딜까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이다 보니까 보는 눈이 생기려면은 좀 다양한 분야에 평소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래서 뭐 평소에 뭐 책도 많이 읽고
뭐 신문도 좀 보고 좀 이런 동아일보 유튜브도 많이 보고 해야 내가 보는 섹터들이 흐름이 왔을 때 좀 알아볼 수 있게. 뭔가 정말 내가 공부하고 파서 확실히 이해한 분야에 약간 소수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것 같던데 네.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자기 확신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그런 확신이 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막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내가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요즘 뭐 AI한테 물어보면 다 이제 해주니까 그때그때 다 이제 물어보는 게 저는 좋은 것 같고, 옛날에 제가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너무나 투자 공부하기 최고의 시기이기 때문에 AI한테 다 물어보면 다 찾아주기도 하고 좀 정확한 자료도 많이 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보니까 저도 그랬고, 직장인 신분으로서 이제 투자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입장에서 저는 단기적인 투자를 하거나 의사결정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아니면 이제 종목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저는 그 의사결정 하나하나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직장인으로서 진짜 내가 회사에 쏟는 만큼의 노력을 똑같이 투자에 쏟지 않는데 직장보다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거는 사실 좀 도둑놈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러면은 이 부족한 시간을 내가 기를 모아가지고 단 하나의 의사결정을 해놓고 그걸로 그냥 몇 년, 3, 4년 쭉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일이 아닌가? 그래서 가장 내가 자신 있고 가장 확률이 높아 보이는 자산을 잘 지켜보는 게 어떻게 보면 직장인으로서는 가장 좀 좋은 전략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투자 뭐 전문가들 조언하실 때 뭐 항상 분산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역으로 정말 내가 하나를 파서 하나에 약간 베팅해라. 그런 말씀이신 걸까요? 그렇죠. 근데 직장인 분들의 목표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내가 투자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분산으로 인생을 바꾸려면은 10개를 분산해 놨을 때 10개가 다 10배를 가야 돼요. 그러기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내가 봤을 때 90점짜리 자산이 있고 뭐 80점짜리 자산이 있고 70점짜리 자산이 있으면은 90점짜리에 올인하는 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왜냐면은 70점짜리에 분산하기 위해서 90점짜리를 일부를 포기하는 셈이니까. 그리고 분산을 제대로 했을 때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저는 동의를 하지만, 분산을 제대로 하시는 분은 저는 많이 못 보긴 했어요. 분산 투자를 한답시고 이제 코인에 분산을 해놓는다거나, 이건 분산이 아니거든요. 어떤 시장에 영향이 있을 때 다 똑같이 영향을 받는 거는 사실 하나의 섹터이지 분산 투자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산 투자의 개념을 실제로 잘 실행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아는 만큼 집중하고 모르는 만큼 분산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내가 이 섹터는 커질 것 같은데 어느 게 승자가 될지 모르겠어 하면 ETF에 그냥 모르는 만큼 베팅을 하는 거고, 내가 아는 부분이 얼만큼이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얼만큼이고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걸 딱 잘라서 이제 뾰족하게 베팅하는 그런 전략이 되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면 투자를 좀 길게 장기 투자를 많이 하셨고 실제로도 장기 투자를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처럼 이런 암흑기를 버티려면 사실 마인드셋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뭐 흔들리거나 이럴 때 좀 마인드 컨트롤은 좀 어떻게 하시나요? 흔들린다는 거는 사실 공부가 덜 됐다는 뜻인 것 같고요. 내 확신 수준에 비해서 비중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내 뭔가 자산을 다루는 그릇이 좀 작거나, 편안하게 투자하기엔 너무 큰 자산으로 투자하고 있지 않나라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뭐 코로나 때도 제 전 재산과 이제 거의 이제 마이너스 통장과 이제 신용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런 데 투자를 했을 때 오히려 너무 편안하고 오히려 좋았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현금보다 비트코인이 그때는 더 안전하고 더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흔들린다기보다는 오히려 빨리 더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오르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정도의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은 그 정도의 확신은 없는 거일 수도 있다. 그러면 좀 분산하거나 다른 자산에 좀 해놓거나, 아니면 현금을 어느 정도 좀 충분히 보유해놓는다면은 흔들리지 않고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평소에 책 되게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도 좀 많이 읽으시나요? 한 4-5권은 한 달에 이제 읽으려고 하고 있고. 초보 투자자들한테 이거는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 필독서라고 하기엔 좀 오바스럽다면 이거는 꼭 읽어봐라라고 추천해 주시면 좀 어떤 책을 꼽아 주실까요? 제가 그 뭐 회원분들한테 그 매월 이제 독서학개론이라고 해가지고 독서 모임 하듯이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작년 한 7월, 8월쯤에 이제 제가 메른님의 1%를 읽는 힘이라는 그 책을 이제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좋은 반응을 해주셔가지고, 그 책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나오는 그런 정보들과 어떻게 보면 관련 없어 보이는 이런 소식들을 이렇게 점들을 연결해가지고 뭔가 인사이트로 만들어내는 거를 좀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책인 것 같고 최근에 또 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또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시티그룹에서 좀 월스트리트에서 일하셨던 분이 쓰신 인사이더 인사이트라는 책도 이제 그것도 되게 재밌게 많이 봐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두 개를 보시면은 투자판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 원래는 기관이라는 거나 아니면 미국 외국인 뭐 이런 것들 코스피에서 보면 되게 막 세력 같고 굉장히 막 개인들을 막 보면서 등쳐먹기 위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책들을 읽어 실상을 좀 알고 나면은 그냥 그 사람들도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지표를 보면서 움직일 뿐이구나 또 재밌게 알 수 있는 책이어가지고 그 두 개를 좀 처음에는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현금으로 1억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다면 어디에 좀 어떻게 투자하라고 조언해 주실까요? 투자자들의 가장 큰 함정이 돈이 있으면은 이걸 다 빨리 써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는 현금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일단 절반만 투자하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더 좋은 기회가 또 나타날 수도 있고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급한 마음에 좀 투자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요즘 항상 이제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남겨놔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나중에 좀 숙련이 되면은 다 나중에 나머지 반도 이제 투자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 절반은 가장 큰 내러티브 다 빅테크들이 작년보다도 거의 2배 가까이의 이제 돈을 계속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 진짜 거부할 수 없는 진짜 가장 큰 내러티브고 AI가 앞으로 한 5년, 10년을 완전히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AI라는 큰 내러티브에 투자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